카더라가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비서! 안녕하세요, 천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부장님, 이성원 팀장님, 민정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삼성 카더라를 파헤쳐보는 시간이 우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카더라를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기업은 어디일까요? 엘모 회사 아닐까요? 엘모 회사. 엘모? 힌트. 파란 피 나왔으면 빨간 피 나와야죠. 그러니까. 럭키 금성. 뭐 그런 거예요. 오케이. SK겠네요.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한효주입니다. 오늘은 대학생들이 SK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또 SK에 들어가려면 어떤 스펙이랑 학점이 필요한지 알아보려고 경희대학교에 와 있는데요. 지금 당장 물어보러 가볼까요? SK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젊은 감성의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혁신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저희 어머니 세대 분들한테는 인식이 좀 좋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내 최종 목표는 SK야라고 말하는 건 많이 들었어요. SK가 재계한 서열이 한 5위 되나요? 3, 4. 3, 4위? 성과급이 많고 글쎄요, 업계 1위의 안정성? 대기업이다. 일하는 게 좀 쉽진 않을 것 같다. 쉽진 않을 것 항상.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대기업 하면은 그냥 수직적이다. 그냥 딱 뭐 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뭐 저랑 김성우 부장님이 이제 몸담았었던 네네. 경력사원으로서 네. 몸담았던 곳이 이제 SK, 특히 저희는 건설 분야의 조직이었는데 네. 건설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직 분위기 자체가 여느 이제 IT 또는 제조사 못지않게 대단히 뭐랄까 수평적인 느낌. 특히나 여성 비율도 굉장히 많고요. 여성 비율이 다른 그 같은 산업군 대비해서 훨씬 여성분들 비율도 높고요. 저는 사실 두 분처럼 뭐 SK 그룹 안에서 근무 경험은 없고요. SK 그룹 안에서 이제 계열사들하고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네. 근데 전반적으로 기업의 이미지는 되게 따뜻하고 구성원들에게 행복을 추구하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유한 이미지가 좀 있구나. 교육받았어? 우리 맨날 나오는 거 그건 따뜻한 아니고. 프로페셔널. 어서 들었겠죠? 아니 아침에 입사하신 행복 주고. 입사하신 분들의 코멘트를 들어보면 그래도 국내 대기업 중에서 그래도 구성원들한테 좀 행복을 추구하려는 걸 많이 노력하는 기업이라고.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네, 많이 키워드 써요. 해피니스 어디가 있나? 그리고 키워드 되게 많이 있어요. 좀 어느 정도 그 평등한 문화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임직원 여러분, 뭐 임직원들, 그러니까 임원과 일반 직원분들을 합쳐서 구성, 임직원이라고 맞아요. 하는데 SK는 아예 구성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성원. 좀 남달라요. 네. 맞아. 아무래도 근데 행복 추구 뭐 그런 거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또 어떤 이런 수직적인 느낌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SK 문화가 다른 대기업 대비해서 가장 틀린 점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협의의 문화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가령 수직적으로 막 이렇게 그럼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물론 있죠.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딴 데는 뭐 이거 맞아?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SK는 이런 쪽이랑 한번 협의해 봤어요? 뭐 이쪽 다른 부서는 어떻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뭔가 이게 집단지성이라는 말로 이렇게 잘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이면에 뭐냐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런 단점 때문에 이제 거기 나와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SK 계열사면 혹시 떠오르는 거 한 3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야구팀 SK 와이번스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SK 케미칼 이런 거. 저 같은 경우는 SK 하면은 예전에 섬경그룹이었나?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베타 비디오 테이프가 생겨요. 예, 저희 집도 좀 살았기 때문에 SK텔레콤, SKT1, SK 주유소. 요즘에 광고 많이 하는 SK 매직? SK 매직 동양이랑 동양 매직. 합병했잖아요. SK 매직 브랜드 가치가 확 올라왔죠. 확 올라가고 주식도 올랐나요? 그 SK 계열사가 진짜 많잖아요. 네. 다 뭐 치열하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취업이
치열한 경쟁이 치열한 데가 어딜까요? 많이 뽑지도 않으면서 인기는 되게 많은 회사. 많잖아요. 하이닉스도 있고 뭐. 근데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텔레콤이라든지 이런 계열사들은 사람 많이 뽑아요. 그런데 이제 뭐 에너지사, 그러니까 이제 그 전신 유공이었던 이제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SK ENS, 가스도 있죠. 예, SK 가스 이렇게 3대 에너지 그룹 관계사인데 거기가 진짜 인원을 적게 뽑아요. 그래서 들어가기가 제일 힘들어요. 텔레콤이 제일 경쟁 치열해요. 아. 제가 슈펙스에다가 물어봤거든요. 그거는 텔레콤은 그래도 인원을 1년에 많이 총 뽑는다고? 뽑는 아. 숫자 자체가 모수가 많아. 많은데 경쟁이 더 치열한 건 뭐냐면 그 모수의 배수 자체가 정말 더 많이 맞아요. 숫자상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 네.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SK 예를 들어서 SK 주유소를 사장님이 됐단 말이죠. 그럼 그분은 SK 직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SK에 입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벌이랑 성적은 한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하면은 아무리 최소 인서울은 해야 될 것 같고 학점은 거의 4 이상, 4 이상. 3.5에서 4. 그 정도. 학점은 사실상 어느 정도 일정 기준 이상만 충족하면은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기가 원하는 직무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또 이것도 직무에 대해서 달라지지 않을까요? 요즘 회사들이 대부분 학점보다는 자기소개서나 직무 경력서를 많이 보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그 교양 수업 다른 대학교에 다닐 때 교양 수업에서 인사 담당자분이 오셔가지고 아예 표를 그냥 그려가지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느 학교는 A 등급, 어느 학교는 B 등급. 그게 한 14학년 되는가? 무슨 등급 안 저거 매기네요. 얘기하면 되나? 거의 밑에 등급 학교는 아무리 학점이 높아도 그 위에 등급을 따라잡을 수 없더라고요. 진짜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학교를 한번 바꿨었는데 정말 SK도 이런 게 있으신지. 인서울대학은 대학. 그러니까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 돼야 SK에 취업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인식이 팽배해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전 SK 전신인 어떤 유공이라든지 선경그룹 그 시절에는 보통 거의 저도 이제 들은 얘기예요. 거기서 일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네. 거의 거의 공기업처럼 이렇게 돼 있었어가지고 그 당시는 네. 그래서 보통 인원도 많이 안 뽑았고 그래서 보통 뭐 서울대나 그런 이제 좋은 상위권 대학들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학들에서 보통 그냥 자연스럽게 뭐 어떤 교수님 추천으로 가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이전부터 그런 높으신 분들이 다 어떤 뭐 스카이대 출신이나 그런 뭐 굉장히 상위권 대학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이미지가 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전혀 학벌은 형 우리 전혀 보질 않습니다. 2014년도에 나 그때 하반기에 조인했잖아. 그때부터 벌써 저기 블라인드 도입하고 예.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학교 명칭 안 보이고 뭐 학점 이런 거 안 보이고. 그렇죠. 맞아요. 그때 네. 얘기했었죠. 블라인드. 네. 지금 최근에는 영어 공인 점수도 요구하지 않고요. 자격증 안 나와요. 시험도 없어졌어요, 거의. 근데 아까 더한 얘기를 했어요. 뭐 A, B, C, D가 있는 거 아니냐 등급이. 진짜 큰일 날 소리예요. 그게 있다면은 네, 아마도 조금- 있으면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편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2011년도에 이제 건설 채용 파트장을 하면서 채용 리더를 하면서 그 학교별 점수제를 다 제가 셋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서울대는 40점, 뭐 40%로 해서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게 SKCT가 개발되면서 2012년 말부터는 사실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인재상, SK가 선호하는 인재상. 뭔가 밝고 긍정적이고 뭔가 의견 거침없이 막 표출할 것 같고 일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잘 알아듣고 그냥 맡겨진 일 잘 수행하는 거. 그게 혹시 SK 기업의 수펙스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 들어보죠. 한 네네. 채용 전형이? 잘 수펙스야? 수펙스요. 스펙스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SK 같은 경우는 그 큰 슬로건이 하나가 있다면 패기. 도전. 패기를 이제 패기라는 단어가 그 그룹사 사이트에 빵 하고 찍혀 있는 정도예요. 예, 찍혀 있고 다 나와요. 패기, 따뜻한 프로페셔널, 그 다음에 그 아까 뭐였지 슈퍼 엑설런스 뭐 이런 거라든지 같이 다 나오는 얘기인데
패기라는 사정적 정의가 따로 있어요. 원래 그룹에서 추구하는 패기의 정의는 이거예요. 일과 싸워서 이기는 능력. 이것을 패기라고 정의하고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최고의 인재로 본다. SK 다니면서는 SKMS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 외부에는 잘 안 알려져 있을 거예요. 근데 SK그룹에 입사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SKMS라는 어떤 철학입니다. 그 SK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SK를 어떤 관리하는 어떤 제도다. 네.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아예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에 SK에서는 뭐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렇게 뭐 사고 방식을 가져야 되고 그런 게 어떤 고리타분한 거 그게 아니라 그게 또 계속 개정을 합니다. 그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면서 또 내부적으로 그 SKMS에서도 시험도 보고요. 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기업의 그 가치를 전 구성원들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들을 네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네. 그 방향성이 굉장히 잘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접 볼 때 그 책을 살짝 세며와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출처를 파게 되고 아 이게 비매품이구나. 그게 이제 훌륭한 어떤 준비의 교과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SK에서 추구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맞아요. 기술이 있어요. 예, 목표에 대해 정의하고 이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방법이 무엇이 있으며 그 방법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그 장애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이며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선 자기는 어떤 액티비티를 해야 될 거고 그래서 나는 올해의 그 성과를 이 정도로 예측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플로우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맞춰가지고 만약에 지원자께서 자기가 했었던 어떤 그 학교에서 과제 프로젝트라든지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해주게 되면 박수 받지. 근데 그 쉽진 않겠지만 쉽진 않지만.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릴 건데 스펙스가 뭡니까? 운동합니까? SUPX 해서 이제 슈퍼 엑설런스가 대단한. SKMS에서 정의된 거에 따르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경지를 이제 슈퍼 엑셀런스라고 해요. 진짜 기억나? 야, 그 목표 슈펙스한 목표 맞아? 정말 그런 질문 많이 해요. 회사 안에서. 대답. 예, CBA하게 맞췄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CBA 이제 챌린지 벗 어치버블. 어치버블. 예.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도전적인 과제 목표이지만 닿을 수 있는 다제다. 자, 세 분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일 당장 SK에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운이 듭니다. 하지만 출근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확률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SK그룹 앞에 나가 있는 김대리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바쁘신가요? 안녕히 가세요. 저희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선배로서 조금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안 될까요? 멋진 선배님 잠시만요. 선배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우리 선배로서 잠깐 인터뷰 한마디만 어떻게 여성분이 필요해요. 저 생일 축하드려요. 죄송해요. 못 가. 아니야. 아무데도 못 가. 아니야. 아무데도 못 가. 아무데도 못 가. 회의 없잖아. 안녕하세요.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인터뷰 나왔습니다. 우리 선배님.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 취준생들을 위해서 인터뷰 나눠보려고 해요. 선배님. 오랜만이다. 선생님 어디 가세요? 같이 가. 아, 나도 갈 거야. 스펙스 아세요? 스펙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팔랑기 취준생 여러분들 안녕. 네, 취준생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대신 해결해드리는 현장 요원 여러분들의 대리 김대리 김여선입니다. 자, SK에 취업하고 싶은 사람 소리 질러! 야!
네, 오늘은요 인터넷에 떠들고 있는 SK 취업 카더라를 SK 직원들에게 직접 물어보기 위해 SK 본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SK 취업 카더라 과연 진실인지 거짓인지 지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이야! 혹시 여기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저도 이제 5월 달부터 19년 5월이라. 네, 진짜 네. 정말 안 되셨네요. 신입사원이신가요? 네네. 정말 네, 자유롭고 이 회사 마음에 드시나요?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네. 다들 이렇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신데 이제 이 회사에 들어오실 때 정말 이제 학점과 학벌을 많이 보는지 저는 그냥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 서울에 있는 4년제 네. 대학교 학점도 혹시 네. 학점은 그냥 3.7 정도 나왔습니다. 4.5 만점. 네, 훌륭하시네요. 네. 자, 혹시 지금 이제 취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이요?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네. 제 개인적인 네, 생각만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네. 뭐 학점 이런 거보다는 네. 면접이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면접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네.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 그런가요? 혹시 네. 자기소개서를 네. 신입사원 자기소개서 보신 적 있으세요?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저 취업할 때 제 주변 사람들 건 읽어봤는데 제 네. 후배들 거는 못 읽어봤죠. 막 이렇게 그런 검토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시고요. 네. 혹시 지금 네. 이제 여기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이제 4년 차. 4년 차세요. 수시로 들어오셨어요? 공채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공채로. 공채로 들어오셨고요. 네. 그 혹시 그 수시랑 공채랑 같이 넣으면은 뭐 탈락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 신입사원들 자기소개서는 누가 했는지 아세요? 실무자가 있습니다. 아, 현재 실무자가 지금 다니고 계신 실무자가 이제 실무자에서 이제 네. 부장님들이 읽고요. 저는 아직 없습니다. 네, 왜 없으시죠? 저는 아직 짬이 안 돼가지고. 그렇다는 말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 그렇군요.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한 이제 2년 정도 가까이 2년 일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되셨어요. 네. 네. 일단 제가 학점이 별로 안 좋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뭐 학점이 전혀 안 중요하다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정 수준만 이상은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네. 학벌 같은 경우는 제가 인사팀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네네. 서류 단계 전부 다 블라인드로 알고 있거든요. 블라인드. 그래서 네. 그 문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친구가 오히려 잘 못 본 것 같은데 뭐 그런가요? 있긴 있겠지만 네네. 제 주변이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엄청 좋은 사람은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혹시 스펙스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네, 혹시 본인도 면접 때 스펙스에 관한 질문을 하셨어요? 유사한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냥 높은 목표를 세워두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SK 기업이 네네. 다른 기업에 비해서 인적성이 조금 어렵다라는 말이 이제 네네. 그런 소문이 있는데 네. 실제로 그런가요? 저도 이제 인적성을 본 지 한 2년이 돼서 가물가물한데 네네네. 약간 다른 기업 대비 수리 역량 이런 게 좀 더 강조가 되어 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더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대리가요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면서요 SK 기업의 카더라에 대해서 정말 알아보고 왔는데요. 자, 이것들을 조금 정리하고요. 또 최신 트렌드까지 알아보기 위해서 귀하신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취업부터 창업까지 모든 분들의 미래를 개척해주시는 멘토님! 우리 취업계의 멀티플레이어 차연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이제 취업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SK, 저는 이제 석유화학 분야죠. SK 에너지에서 근무를 하면서요. 하모니아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직원들의 심리부터 경력 개발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센터인데요. 네. 거기서 저는 경력 개발 관련한 상담 업무를 해왔습니다. 와, 이 또 SK와의 또 인연이 있으신 우리 아, 또 네, 대표님이 그렇습니다. 알아주셨는데요. 그러면요, SK에서 이제 회사 다니실 때 네. 그 회사 분위기는 어땠어요? 이제 인간적이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가족적이다라고 와우, 네.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직장이 어떻게 가정과 유사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요. 이제 그런 SK는 역시 소통이라는 게 그 기업 문화 자체가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회식과 제 기억에 한 4차까지 와우! 갔던 기억도 있어서 다르네요. 새벽까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식은 정말 탐나네요. 네, 요즘은 안 그럴 겁니다. 요즘은 안 그러고요. 과거에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오늘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이제 듣고 왔거든요. 네. 요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네. 이 SK그룹은요, 이 학벌과 학점을 많이 본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어요. 실제로 정말 그런지 궁금해요. 네, 우선 서류 전형 단계에서 기본 정보 입력 사항에 학벌을 쓰게 돼 있고요. 학점도 쓰게 돼 있습니다. 결국 본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SK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의 다양한 업종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벌을 또 봐야 되는 업종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B2C적인 사업 측면에서 학벌보다는 어떤 경험이나 경력들이 소비자의 접점에서 필요한 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학벌을 본다라기보다는 그 회사의 사업체의 어떤 특성과 그다음에 직무적 특성에 따라서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멘토님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은 조금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또 이제 또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또 희망을 또 이제 가질 수 있게 하나 또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멘토님이 본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최저 스펙이 가장 낮았던 친구는 네. 어떤 친구인지. 딱 떠오르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런가요? 네, 지방 국립대 2.8에 토익 없는. 학점이 2.8에 예. 토익도 없는. 네. 붙었나요? 학생이 합격했죠, 당연히. 바이킹 챌린지 들어간 거 아니야? 이제 여러 가지 지원해서 사실 잘 되진 않았어요. 근데 SK의 바이킹 채용을 통해서 도전을 했던 거고요. 이때 이 친구는 대신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정말 많이 했어요. 한 20가지 이상? 이 정도의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역량 중심에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서류나 이제 전형 자체에서 이제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는데요. 당연히 임원 면접에서 어떤 걸 질문했을까요? 왜 학점 관리를 그렇게? 그렇습니다. 학점을 안 물어볼래야 안 물어볼 수가 없게. 올게 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올게 왔는데 이제 이 친구가 회피하기보다는 인정을 하는 방향으로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제가 학점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회사에 들어가서 성과 관리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합격. 아, 그런가요? 네. 합격할 것 그래서 이 같아요. 친구의 이 이야기가 이 친구의 다짐이나 그 마음가짐을 보는 거지 학점을 보는 건 아니구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스펙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 스펙스가 이 SK 기업 채용에 얼만큼 중요한지 궁금해요. 네. 저도 예전에 이제 SK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인사팀에서 슈펙스를 좀 많이 알고 오세요라고 저한테도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물론 경력직으로 들어갔지만요. 이제 그때 인사팀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는 이제 직원들하고 대할 때 인간 중심적인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구나라는 게 이제야 생각이 드는데요. 초능력자적인 어떤 부분까지 네. 그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와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기업의 경영이다. 이런 철학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그럼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이 SK 이제 기업에서 인적성의 좀 약간 가장 좀 이게 인적성이 다른 기업보다는 조금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아마 제가 볼 때 어렵다는 이유는 이제 인적성 볼 때 우리가 이제 시간 안에 그 문제를 푼다는 게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모르는 문제지만 다 풀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이제 아무거나 이제 찍고 나오는데요. 오답에 대한 체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떨어지신 분들은 본인이 확실치 않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혹시 하셔서 계속 이제 탈락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SK가 최근에 들어서 조금 더 이제 그룹 채용 안에서도 직무를 선택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서류 단계에서부터 이제 선택을 하고 들어가는데요. 그냥 남들이 좋아 보이는 직무라던가 그냥 하고 싶은 직무를 하는 게 아니라요. 할 수 있는 직무. 그래서 자신의 잡핏을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짧아도 좋습니다. 해당 직무 중심의 어떤 경험들을 쌓아서 지원에 좀 더 합격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취준생들이 SK에 신입사원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깨야 할 팁 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여러 다른 사람들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같이 협업을 잘하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했었던 경험을 수펙스하게 했는지 패기 있게 했는지 그 과정 속에서 SKMS를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공부를 하세요. 오케이.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네. SK그룹은 도전하고 뭔가 패기 있는 사람을 계속 추구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본인이 뭔가 기업에 들어가서 도전과 패기를 원한다면 한번 두드려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늘 궁금했던 카더라도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기업 카더라가 있다면 언제든지 취업비사로 와주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도 취준생 여러분들의 취업 궁금증을 해결하러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 안녕.